네, 오늘 치아 주치의에서는요, 치조골 재건술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연골판 파열과 네.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연골판 파열됐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봉합술과 그리고 부분 절제술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네네. 자, 정말 연골판 자체가 심하게 손상이 돼서 이런 봉합술이나 부분 절제술만으로도 치료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연골판이 찢어진 경우에 의사들은 이제 1차적으로 그 연골판을 회복시킬 수 있는 봉합술을 먼저 고민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연골판이 붙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찢어진 연골판을 절제하는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찢어진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증상 호전을 위해 연골판을 대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연골판 전절제술 혹은 아전절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술 후에 남아있는 연골판이 거의 없게 되기 때문에 네. 관절염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로 연골판을 만들어줘서 이식하는 연골판 이식술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젊은 층에서 과격한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연골판 파열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따라서 연골판 이식술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수술은요, 말 그대로 연골판을 네. 이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연골판은 네.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건가요? 네, 연골판이 대부분이 찢어지거나 절제돼서 연골판의 기능이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게 돼서 네. 급격하게 관절염이 올 것이라 예상되는 환자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연골판을 이용을 하고요. 네. 내 몸에 이식을 하고 실로 꿰매주는 그러한 수술입니다. 연골판 이식술은 술기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수술 시간도 2시간 내외로 꽤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수술 후 재활은 연골판 봉합술 이후 재활 방법과 유사하지만 좀 더 저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요. 한 1주에서 3주간은 무릎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호전시키는 그러한 치료에 좀 더 집중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 서서히 관절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다리를 디디고 서서 보행하는 그런 시기는 수술 후 8주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의학적으로 지식이 그렇게 네. 긴 건 아니지만, 그런데 많이 들어본 네. 게 남의 것을 이식하면 이식에 있어서 부작용 네. 생길 수 있다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드라마에서도 또 여기저기서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남의 연골판을 이식할 때 부작용이라든가 부조금증 그런 건 없나요? 네, 연골판 이식술로 분명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일반적으로 연골판 전절제술이나 아전절제술을 받은 비교적 젊은 50세 이하의 환자에서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이 없고 연골판 절제 부위에 증상이 있고 그리고 무릎 인대 이상이 없고 무릎에 변형이 없어서 휘어지지 않은 무릎에서 주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 증상 호전에만 있지 않고 관절염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서양과는 달리 원판형 연골판을 가진 환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연골판 파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합니다. 따라서 이식 수술도 역시 많이 시행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보통 85% 전후로 보고되고 있고요. 수술 후에는 이식된 연골판이 재파열, 이식된 그 연골판의 안착 실패, 감염 등의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연골판 이식술이 점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만큼 젊은 분들에게서 연골판 파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젊은 분들일수록 혹시라도 외상 후에 또는 다친 후에 이렇게 무릎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가급적 초기에 정확히 연골판의 손상 유무를 확인해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이런 심한 손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무릎은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 하시는데 네. MRI를 찍어도 특별한 이상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제일 답답해요. 네네. 네. 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MRI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 우리가 MRI의 정확성을 한 9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정확한 검사라고는 하지만 역시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놓치는 부분, 네.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관절 통증이 있으면 그 원인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피부 안쪽 무릎 속을 보는 거는 관절을 잘라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예전부터 의사들은 무릎 속에 있는 병을 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진찰 방법이나 검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엑스레이나 MRI, 초음파 같은 검사들이 개발이 되었고요. 네. 따라서 이제는 관절을 째지 않고도 관절 안쪽 상태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말씀하셨듯이 진료실에서 보면 아쉬움이 좀 남는데 관절 안쪽을 직접 보는 것하고 검사 사진만으로 보는 건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보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된 것이 관절 내시경, 즉 관절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MRI 촬영이 아무리 자세하다고 해도 네. 역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서 확인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약간 아쉬움이 남다고 네.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관절경은 관절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넣어서 관찰하는 그러한 검사법인데요.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검사법의 한 종류로 개발되었습니다. MRI보다 먼저 개발되었고요. 관절 안쪽 구조물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MRI가 한 9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진 반면에 관절경은 정확도가 98%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8%요. 네. 와, 이거 진짜 놀랄 만큼 네. 100%에 조금 못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맞습니다.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관절경 수술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흉터를 좀 줄일 수 있는 관절경 수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수술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관절경은 처음에는 관절 안쪽을 관찰하려는 시도로 개발이 되었지만 네. 시행하다 보니 관절에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그 구멍에 수술 기구를 넣어서 관절 안쪽 구조물에 대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걸 개발하게 되었고요. 관절의 한 구멍으로는 관절경, 관절의 다른 구멍으로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모니터를 보고 수술하는 관절경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주로 관절 안쪽의 인대나 연골판에 문제가 있을 때 관절경을 이용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관절경 수술은 우리 몸 전체의 연골들, 관절들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몸의 대부분의 관절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나 어깨에서 가장 많이 시행이 되고요. 그 외에도 손목이나 발목, 엉덩이 관절, 팔꿈치 관절, 심지어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에서도 드물지만 관절경 수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MRI상 특이 병변이 보이지 않는데 특정한 관절의 병변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적으로 드물게 관절경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관절 안쪽에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 웬만한 모든 수술을 관절경으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골판의 파열 수술이나 연골판 이식술, 인대 봉합술, 인대 재건술, 연골 성형술 제거술, 연골 복원술 이렇게 다양한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 관절에 연결돼서 뼈가 골절이 된 경우에도 관절경을 이용해서 관절 안쪽의 뼈 조각을 정밀하게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무릎 관절경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 네. 수술실에서 일단 하반신 마취나 전신 마취해서 침대에 반드시 눕습니다. 한쪽 무릎을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허벅지에 지혈대를 감고 이렇게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무릎 앞쪽에 손톱보다 작은 구멍 2개를 뚫고 한쪽 구멍에는 관절경을 넣고 한쪽 구멍에는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무릎 안쪽으로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해서 시야를 확보하게 되고요. 수술자는 반대쪽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무릎 내부가 확대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검사자는 관절경을 이동시키고 환자의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무릎 내부 상태를 확인하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로 무릎 연골판 수술, 십자인대 수술, 그리고 연골 복원 수술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관절경 수술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에서 또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서는 무릎 이야기해 주셨고 발목이나 어깨 등 다른 관절에서는 시술법이 좀 달라지는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흔히 많이 하는 어깨 관절 내시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림 보시면 수술실에서 어깨 마취나 전신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옆으로 눕거나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깨 뒤쪽과 앞쪽에 구멍을 2개 정도 뚫고 앞쪽 구멍에는 관절경을 넣고 한쪽 구멍에는 수술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깨 관절은 구획이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구멍만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어깨 앞, 뒤, 옆으로 서너 개의 구멍을 뚫어서 네. 기구 조작에 편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어깨 관절경 수술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절 내부로 식염수를 주입을 하는데 수술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관류액으로 인해서 어깨나 목 주위까지 부을 수 있습니다. 주로 50견 수술, 회전근개 수술, 충돌증후군 수술, 상완 이두건 수술 등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흔하게 저희가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발목 부위입니다. 네. 그림 보시면 발목 관절 내시경 수술은 다리 마취나 전신 마취를 시행하고 발목을 옆으로 또는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발목에 추를 달아 관절 사이 공간을 넓힌 다음에 관절 앞쪽으로 구멍을 2개 정도 뚫고 각각 관절경과 수술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중 필요에 따라 발목 주위에 추가적으로 서너 개의 구멍을 뚫기도 하고요. 주로 연골 손상이나 인대 손상에서 이러한 발목 관절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쭉 절개를 하지 않고 네. 구멍을 뚫어서 하다 보니까 흉터라던가 흉터도 좀 작게 남고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수술 이후에 원래 정상 관절로 회복하는 데에는 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네, 네. 관절경 수술은 관절 내에 작은 구멍만 뚫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도 덜 주고요. 그리고 또 수술 후 통증도 훨씬 적고 회복도 빠르고 입원 기간도 단축돼서 치료비도 감소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경 수술은 고도의 섬세한 수술 기술이 필요하고요. 장비가 고가이고 수술기구도 고가인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 여러 기구를 밀어넣고 확대된 모니터를 보면서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병이 있는 부분만 정밀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술기를 습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관절경 수술 후 회복은 관절에 특별한 조작을 가하지 않고도 관절경 수술 검사만 하더라도 관절에 구멍을 뚫고 관절경을 넣은 다음에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식염수를 주입합니다. 따라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수술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있었던 관절 내 관절액이 다 씻겨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변동성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정상 관절로 회복되는데 4에서 6주 정도가 걸리고요. 네. 따라서 수술 후 4에서 6주까지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편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관절경은 회복 기간도 짧고 수술도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수술 후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합병증이나 또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절경 수술은 합병증 발생이 비교적 적은 아주 안전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일반적인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과 추가적으로 관절경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관절경 수술이 처음 시도했을 때는 관절경 기구가 관절 내에서 파손이 돼서 네. 조각이 관절 내에 잔류하는 합병증이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기구 성능이 좋아지면서 이러한 합병증은 거의 사라졌고요. 하지만 최근에도 칼날 부위나 그 수술 기구 끝이 조금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드물게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 중 부적절한 조작을 하거나 수술 중 자세에 의해서 주변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관절 주변 인대 손상이 오기도 하고 연골에 손상이 오기도 합니다. 수술 후 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감염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관절경 수술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릎 연골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노후 또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건강 스페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